다음 이제 그림이죠, 그림. 자, 그림이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림 삽입은 하실 줄 아시니까 뭐 더 이상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입력이나 편집에 그림. 그림의 위치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PC 이름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 PC. 그 다음에 문서 아래에 ITQ 폴더 아래에 픽처 폴더. 우리 지금 픽처 폴더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림사 선택하시고 아니면 더블 클릭이나 선택 넣기. 밑에 내용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문서에 빨간색 박스 안에 문서에 포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서에 포함 보이세요? 요거 체크되어 있는 거 제가 몇 번 읽으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자, 삽입은 그냥 클릭 동작 씁시다. 그러면 굉장히 큰 그림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이 그림들 중에 일부분만 쓸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에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여 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면 선택된 그림에 대한 사항별 탭 안에 자르기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네요. 여기 자르기 클릭. 그리고 잘라내실 때, 가운데 부분, 검정색 테두리 자르기라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 가운데쯤에 맞추시고 이 기능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잘라내셨으면. 이게 너무 바짝 자르거나 너무 또 느슨하게 그 여백을 크게 주고 흰색 영역이 뭐 많은 상태에 잘라버리면 나중에 조금 뭔가 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또 다시 또 작업을 하니까 일단 기준은 가운데쯤. 자, 그리고 자르기 기능이 필요 없으니까 ESC를 누르시거나 자르기 기능 클릭해서 해제. 자, 그리고 위치 이동. 그리고 근처 가져다 놓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은 방향키를 가지고 조정. 자,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농업용이, 이거 뭘 잘못 입력했네. 안 들어오네요. 그럼 다시 잘라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안 들어옵니다. 자르기 좀 바짝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기분. 다시 자르기 기능 해제. 왜냐하면 농업 용자가 이렇게 올라오면 좀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더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 줄에 빙자가 S 빙이니까 빙자까지 올라오려면 빙, 물소, 스빙, 채소생. 오케이. 그다음에 위로 가야 되겠네요. 이 밑으로 가면 안 되네. 일단 좀 더 위아래도 좀 더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위치가 너무나 안 맞네요. 그러면 대충 맞나요? 안 돼. 우리가 뭐 잘못했나요? 왜 이게 이렇게 꽉 차지? 아, 그림 크기 조정을 안 해서 그렇구나. 헐. 여백 이야기도 아직 안 했네요. 뭘 빠뜨린 게 이래 많지. 자, 앞에 봅니다. 죄송합니다. 크기 조절을 안 해버렸군요. 40에 35. 그러면 굳이 자르지 않아도 될 걸 잘라버렸군요. 자, 어찌됐든. 네? 대충 맞춰놓으시고. 요, 왼쪽 여기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 요거. 요 라인 맞추셔야 됩니다. 요 라인. 그리고 잠깐만. 어제 설명을 하나 빠뜨렸네요. 이게 왜 아무도 이제 브레이크를 안 걸어주셨지? 자, 바깥 여백 왼쪽. 자, 앞에 보세요. 여백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너무 붙었잖아요. 그림하고 텍스트가. 요 사이에 공간을 좀 두겠다는 건데 그게 여백입니다. 여백. 여기.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필요한 여백은 여기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백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작업할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요 기능 하시면 개체 속성창이 뜨네요. 그러면 크기와 요걸 동시에 설정하겠다. 개체 속성을 이용해서 뭐 가지고 크기 기본에 있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여백 그림에 대한 여백. 그 방금 있던 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니고요. 우리는 왼쪽만 얼마? 2mm라고 나와 있어요. 왼쪽만 2mm. 요거 어제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어제 왜 이걸 빠뜨렸지?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꼼꼼하게 안 읽어서 그런가 봅니다. 자, 여기. 요거 이제 빠뜨린 겁니다. 게시창에 있어서 요거 설정, 그다음에 크기 조정, 뭐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기본에 가서 크기 조정. 요것만 조정. 자, 조정 되셨으면 설정. 그럼 약간 공간이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 빠뜨려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내용 끝나는 거네요. 이제 그러면, 자,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물 전략 생활 수치 입력하시고. 앞에, 그 기호 입력은 한글 자음미음 한자 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에 원하는 기호가 지금처럼 없죠? 예? 없으면 찾아보시고요. 있어요? 안 보이네요. 없으면, 자, 그래서 그냥 요거 문자표. 위에 건 이전에 사용했던 문자. 밑에 그게 몇 개인지 아닌지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목록 단추 눌러서. 여기 리스트에 없네요. 여기도 바로 쓰는 문자표. 그래서 기호 1, 기호 2에서 찾으시면 된다. 그래서 기호 2 영역에 가니까 이런 문자가 있네요. 넣기, 그리고 스페이스 공백, 그리고 물 전략 생활 수치까지 입력이 되어져 있어요.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 여기까지만. 물 전략 생활 수치. 자, 글자 선택할게요. 도둠의 18. 이제 이런 건 이제 그냥 진행해도 되겠죠? 도둠의 18. 왜 이런 거는 왜 잘하냐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왜 이런 건 잘 되고 다른 건 잘 안 되는지. 이런 거 많이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들이니까. 각주 미주 많이 하실 수 있으면 문제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각주 미주 저기 책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에 다닌다 그러면 각주 미주 용어를 매일 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 자, 그 다음, 진하게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에 흰색, 글자 색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 여기, 물 제작 다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물 제작 생활 수치만 선택하시고, 글자 색깔, 흰색. 엄영색은 여기 없네요. 엄영색은 저기 가야 되네요. 편집에 글자 모양에 들어가야만 있습니다. 엄영색. 글자 색, 하양. 엄영색, 빨강. 그리고 설정. 그리고 밑에 있는 자, 앞에 다시 한번 자, 이거 되게 어려운 기능입니다. 자, 화면 보세요. 어제 했던 것도 기억을, 복습을 바로 하셨으면 다행인데, 안 하신 분이 있으다면, 자, 다시 한번 설명 드리시고, 요 내용은 앞에 있는 요런 기억 일리 입력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가정에서, 부엌에서, 욕실에서, 공공기관 질수기, 가정과라는 내용만, 목록만 입력합니다. 자, 저처럼 요렇게만 입력합니다. 요렇게만. 자, 입력하세요.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그런 거 그냥 체크하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 지금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드릴게요. 자, 볼까요? 자, 커스의 위치는 어디에 있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목록 아래에 두 줄 내지 빈줄이 두 줄이나 석 줄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 마시고 커스의 위치는 상관없고요. 우리 이거 무슨 작업이라 그랬죠? 번호 스타일 이렇게 이름을 달면 됩니다. 개요 스타일. 그래서 요런 부분들 번호 스타일, 개요 스타일, 목록 스타일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타일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겠다. 어디에서? 서식에 개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직접 만들러 가야 됩니다. 개요 번호 모양.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클릭. 그 다음에 자, 내가 원하는 게 여기 목록이 없죠? 없으면 만들었어야 되니까. 자,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게 쉽지가 않은 내용이라 기존에 있던 거 수정해 쓰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존에 있던 거 수정. 자,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정의.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서 수정해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개요 번호가 달린다는 건 목록이라고 그러고 목록에는 수준이 목록의 위치 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위쪽인 수준을 우리는 목록의 위치를 값을 1수준이라고 그러고요. 1수준의 번호를 요 꺽쇠 모양 1 여기 번호 값입니다. 번호 값. 이거 건드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번호 앞뒤로 점이 있는 게 아니라 번호 앞뒤로 번호 뒤에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태는 번호 뒤로 가로가 열고 닫고가 있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 번호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고 1, 2, 3, 4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죠. 기억 니은제 초성이네. 그러면 오른쪽에 미리 보기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또 빨간색 박스 안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1수준의 너비를 20. 자, 20 직접 입력. 그래서 요 번호가 표시되는 공간을 20이라 설정하고 오른쪽 이 번호가 지금 이 20이라는 포인트 공간에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데 지금 왼쪽에 있으니까 이걸 오른쪽에 맞추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자, 이 수준 꺽쇠 2 요건 가로 이것도 형태 모양은 가로 열고 닫고 번호의 모양은 점이 아니다. 가로 열고 닫고 꺽쇠 2는 번호 값입니다. 저건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저 작업이 쉽지가 않아 가지고. 자, 그다음 번호의 모양은 맞나요? 아라비아 숫자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가나다가 아니죠. 1, 2, 3 그러면 문제의 내용과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 박스 안에 이 글자를 30 너비 안에 표시를 할 것이며 영역에 그 내용 번호 자체는 어디에다가 영역의 오른쪽에다가 표시를 하겠다. 그리고 설정 그리고 설정 설정이 아니라 취소. 이거 설정을 누르고 나갔다고 치죠, 그러면. 원래 취소를 눌러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이렇게 커서가 있는 위치, 선택된 범위에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런 서식이 적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탕걸. 응? 꼭 기억하세요. 서식이 바뀌면 바탕걸 그냥. 그러면 기본 세팅은 바뀌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어딘가 여기죠, 여기. 응?
그리고 자, 서식에 개요에 가면 우리가 만든 내용이 아마 준비가 되어져 있겠죠. 요거네요, 요거. 맨 끝에 있는 요거. 요걸 요 범위에, 요 목록에 적용하겠다. 클릭. 다 똑같은 수준이네요. 아니죠. 수준을 이제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목록의 수준은 한 단계 떨어지는 수준이네요. 그럼 수준을 낮춰주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다섯 번, 여섯 번째 목록도 수준을 낮춰주셔야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맞겠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프로그램의 버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 자, 줄 간격도 있었습니다. 다시 그 1문단, 1수준, 2수준에 대한 내용 밑에 줄 가면 6개의 목록을 선택을 하시고 줄 간격, 줄 간격 180. 그리고 이제 빈 공간에 내려오셔서 자, 다음 내용 진행할게요.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리네, 시간이. 자, 기호 입력하시고 이미 입력된 기호와 똑같은 기호네요. 그러면 그대로 위에 걸 클릭해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자신 없으시면 확인해서 내가 필요한 기호가 있으시면 클릭 한 칸 띄우고 국가별 1인당 연간 재생 가능 수자원량 입력해 주시고 뭐 이제 특별한 이야기 안 해드려도 되죠. 그 강조점은 글자 모양 안에 있습니다. 자, 일단 5초만 기다릴게요. 자, 범위 설정하시고 글꼴 도둠 18 진하게 그림자 여기 없죠. 감조점도 여기 없죠. 하면 뭐 이런 작업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편집이나 서식에 글자 모양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살펴드리면 글꼴 도둠 18 크기 그다음에 진하게 그다음에 그림자 찾았어요? 그림자 적용 강조점은 합장 탭에 있습니다. 합장 탭에 그리고 강조점은 어떤 형태입니까? 동그라미인가요? 흰색 동그라미네요. 요런 꼴이네, 요런 꼴. 그리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다시. 취소. 여기까지고요. 잠깐만요. 그림자하고, 죄송합니다. 강조점은 여기다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도둠의 18에 진하게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국가별 1인당 연간 재생 가능 수자원 양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그림자 강조점을 작업해야 되거든요. Alt L 그리고 그림자 적용. 그다음에 확장에 가서 강조점 그리고 설정. 강조점도 얘기가 아니네요 또. 헐 실행 취소. 갑자기 왜 잠깐만요. 집중력이 떨어진다. 실행 취소. 다시. 자 강조자 그림자는 요 글자에 대해서 그림자. 죄송합니다. 글자 모양. 어, 이 글자에 대해서만 그림자. 강조점은 전체가 아닙니다. 자, 설정. 연간 재생 선택하시고 글자 모양 여기만 강조점 추가. 확장에 강조점 추가. 죄송합니다. 혹시 사이사이 저장 버튼 누르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이제 표죠. 표가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그 다음에 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칸이네요. 그러면 입력에 뭐 위에 걸 누르든 밑에 셀을 이용하시든 이렇게 해서 6, 7, 7줄 6칸. 그리고 잠깐만요.
혹시 이거 글자처럼 식어 보이세요? 이거 만들기 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뭐, 그 정도만 입력하셔도 될 겁니다, 일단은. 아, 전체에 대해서 굴림의 10,
그다음 가운데 정렬. 셀 배경색 적용할 부분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요. 예, 셀 배경. 여기 없죠. 다른 채우기. 아니면 표셀 속성. 표셀. 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틀린 겁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하고 이건 틀린 거라고요. 다른 채우기. 그러면 셀 배경, 배경, 그라데이션, 유형, 뭐, 유형 밑에서 왼쪽 대각선, 왼쪽 대각선, 시작색, 흰색. 명확하지 않으니까, 흰색. 밑에 선택돼 있고, 끝색, 노랑. 어쨌든 찾으시고 화면에 안 보이시면 목록을 바꾸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왼쪽 대각선, 그리고 설정. 그 다음에 테두리 작업 하실 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두 겹짜리. 굵기는 0.7로 바뀌어져 있을 거고, 선 색깔도 기본값인 검정 색깔로 되어져 있을 거고, 적용을 뭐 위쪽, 아래쪽. 그 다음에 선 없음을 왼쪽, 알아서 하세요. 이거.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설정하고. 끝이 아니고요. 자, 요 첫 줄 아래쪽에 두 겹짜리의 실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굵기는 0.7 검정 색깔일 거고. 그래서 저걸 알고 계시면 이제 뭐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아래쪽에. 그 다음에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 여기도 있죠. 요 범위 오른쪽에. 아니면 뭐, 요 범위 왼쪽에. 두 겹짜리. 두 겹 이미 설정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있으니까 그냥 오른쪽에 지금. 내가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최종 단계 적용이라는 게 나오겠죠. 자, 끝인가요?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몰라서 이야기한 게 지금 제가 이걸 왜 네 개가, 세 개인가요? 총 네 개가 있는데 왜 네 개 중에 이걸 왜 선택한 줄 아세요? 혹시 다른 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느끼겠어요, 다른 줄. 찾았어요, 이제 다른 줄. 이래서 이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옆에 왼쪽 옆에 보세요. 왼쪽 옆에 이제 찾았습니까? 시험은 그래서 꼼꼼히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자, 저렇게 사이즈가 전체 사이즈가 다른 표가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전체를 꽉 채워 여백이 전체를 채워서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자, 그럼 저거 어떻게 되냐고 줄여야죠. 그러면 전체 칸의 사이즈가 줄어들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무슨 키? 좋아? 컨트롤 키입니까? 시프트 키입니까? 자, 선택한 부분의 사이즈도 줄어들어야 되고, 표의 크기도 줄여야 된다고? 컨트롤. 한 번 정도만 해볼까요? 한 번? 한 두 번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 뭐 필요하면 나중에. 한 두 번 정도만. 맞아요. 오른쪽만 줄어들었네요. 왼쪽은 안 줄어들었어요. 왼쪽 부분도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이게 글자, 왼쪽은 오른쪽으로 줄어드는 거 보이잖아요, 지금 확연히. 그런데, 자, 이게 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배치 상태가. 글자 상태잖아요. 글자가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자, 커서를 표 바깥쪽에 있는 여기 문단부 앞에다가 클릭해서 커서를 놓습니다. 아니면 표 앞에다가. 그러면 요 위치에 글자들은 요 문단의 글자들은 어디 커서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가운데 맞죠? 이 문단. 이렇게 가면 맞춰지죠. 됐습니까? 가운데 맞춤한 거라고요. 가운데 맞춤을 크기를 줄이고. 아이고, 이걸 왜?
비슷하게 맞추신 것 같아요, 이제. 이 그림에 있는 것과.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자, 너비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높이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높이도. 컨트롤 방향키 한 번 정도.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요? 조금 간격이 좀 테두리하고 내용하고 간격이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컨트롤 키 이용해서 선택한 부분의 사이즈 조정도 일어나면서 표 전체의 사이즈도 조정이 일어나려면 컨트롤 키 이용해야 된다. 표 전체의 크기를 조정하지 않고 선택한 부분만 조정하고 싶다. Shift 키 기억하셔야 되고. 자, 나머지 내용 밑에 끝까지 입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입력 안 됐으면 나중에 하시고요. 빈 공간만 마련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한 칸 정도 띄우시고 수자원 관리위원회 수자원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안 바뀌었나 이게? 뭐 일단 자 범위 설정 도둠 22 없네요. 22 자간 자간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데 가운데 정렬 넌 여기 처리하고 가죠. 가운데 정렬 나중에 익숙해지면 알아서 하세요. 22 엔터 안 쳤군요.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자간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서식에 글자 모양 기본 패배 자간 10% 설정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페이지 위쪽에 이 작업, 이 작업. 자, 우리 저걸 머리글이라고 그럽니다. 쪽, 머리글 여백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그래서 쪽 작업에 해당되고요. 머리글. 그다음 머리글 내용을 아예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머리글 꼬릿말 창을 화면에 나타내죠. 종류, 머릿말, 없삼, 만들기. 그러면 머릿말 공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 입력, 물사랑 실천. 그다음 머릿말 기능 도둠 10 오른쪽 맞죠? 도둠 10 오른쪽 맞죠?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 닦기. 그다음 바닥을 그 교재 그림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왜 페이지 번호입니다. 이게 페이지 번호. 페이지 번호라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자, 쪽에 있는 기능이고요. 페이지 쪽 번호 매기기를 이용하여 위치는 오른쪽이고 모양이 줄 아라비아 숫자가요? 아, 가나다네요. 가나다. 그리고 줄표가 있네요. 체크. 자, 여기 시작 번호는 문서 전체의 처음 시작이 1, 2, 3, 4 나간다는 이야기고요. 여기가 다시 특정 번호로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이 페이지가. 이건 전체가 1, 2, 3 이런 개념이고 넣기. 이렇게. 근데 시작 번호가 5가 되게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5페이지가 되겠다는 거죠. 그건 새 번호로 시작. 새 번호로 시작. 이 페이지부터 새 번호로 시작하겠다. 쪽 번호를 요 페이지에 쪽 번호 시작 번호를 5로 설정하겠다. 그러면 마로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 다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예. 이렇게 하면 다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틀렸다는 거죠. 왜? 자, 여기 보시면 머리말은 안 보이는데 뭐는 보입니까? 쪽 번호 보이시죠? 그러면 쪽 번호를 없애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없애는 방법에 있어서 뭐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커서 놓으시고 현재 쪽만 감추고 뭘? 쪽 번호를 머리말이 있으면 머리말까지 체크 지금은 없는 상태네요. 설정. 그 다음에 다시 2페이지로 커서 두시고 현재 쪽만 감추기 무엇을? 목적물은 쪽 번호.
감추겠다. 그러면 이렇게 사라질 거고. 여기까지 저장. 그래서 어제 영상 보여드렸다시피 파일 제출. 사이사이에 파일 한두 번은 제출. 작업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표약이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이제 표에 대한 실수를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국가명 수자원 양 요렇게 선택을 하고 차트를 만들러 갑니다. 따라오세요. 뭐 양은 조금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한 서너 개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차트. 그러면 뭐 글자처럼 식어. 그리고 사이즈 조절 뭐 이런 이야기는 해드렸으니까 한번 넘어가고요. 자, 여기에 자, 차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능들. 그게 뭐냐면 차트 종류를 바꾸거나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이게 차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고 부분은 차트 구성 요소라 그랬잖아요. 그런 작업을 하실 때는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필요한 구성 요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그냥 해제하고 다시 클릭하시면 차트 선택이죠. 요거는 무슨 기능?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에. 그러면 그 중에 데이터 선택, 뭐 차트 종류 바꾸는 거, 여기 데이터 선택, 데이터 편집, 그리고 지우는 것은 기억나시죠? 선택 밑에서 이렇게 필요 없는 거 선택. 그 다음에 행렬 바꾸는 것도 기억나세요? 이거 다시 누르시고. 요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하러 가실 때 이제 그러면 이거 전체를 손질하는 건 없느냐고요? 있습니다. 차트 만들기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저걸 가르쳐 드리지 않은 건 저걸 건드리는 순간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냥 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이 방법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요거 값 조정하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값과 값 사이 간격을 눈금이라 그러는데 이 눈금이 지금 500 간격이잖아요. 자, 여기를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더블 클릭. 그리고 수정 상태에 들어가서 어디? 요 축에 대해서 세로 값축 Y축에 대해서 클릭. 여기에 대해서 수정하겠다. 그러면 해당 구성 요소를 더블 클릭하면 속성 창이 이렇게 나타난다. 축 모양. 그리고 비례, 눈금, 비례, 값을 이야기하다. 비례값. 그러면 자, 저걸 자동으로 꾸밈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걸 조정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500에 자, 최대값을 3,500. 이렇게 정해. 그러면 눈금이 지금 몇 개가 보이냐면 8개가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500 간격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1000 간격으로 이렇게 조정하면 자, 자, 그러면 1000 간격으로 맞추고 싶다. 지금 500 간격인데 눈금 간격을 500으로 1000으로 맞추고 싶다고요. 자, 그러면 500에서 그러면 최대값 3,500에서 500을 빼면 얼마죠? 3,000이죠. 전체 값은. 그게 내가 1000으로 하려면 눈금이 몇 개 생겨야 됩니까? 나누기 1000 하면 3. 그래서 여기다가 3이라고 입력을 딱 하면 500, 1500, 2500, 3500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설정. 요렇게. 되게 불편하죠. 우리가 암산해야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2020, 한글 2020 버전에 가면 엑셀과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을 별로 안 찹니다. 직관적이지 않아가지고. 어디에 딱 어디가 있습니다. 이걸 왜 우리가 암산을 해야 돼요? 암산한다는 건 되게 불편한 일이라니까요. 그런 프로그램은 좋지 않은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평가를 내립니다. 왜?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니까. 특히 계산하라는데. 정말 싫죠. 그렇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자, 그래서